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또 한 계층 아래에 있는 링크 레이어 얘기를 할 텐데, 챕터 5에서는 우리가 유선 링크, 유선 케이블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챕터인 6장 와이어리스 챕터에서는 링크가 무선인 상황, 뭐 와이파이라든지 셀룰러 네트워크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통신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인 통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프로토콜 스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애플리케이션의 전송단인 메시지가 결국에는 쭉 이런 스택을 타고 내려오면서 세그먼트, 패킷 안에 담기게 되고, 그 네트워크 레이어의 패킷은 링크 레이어,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링크 레이어의 전송단인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으로 쏙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착해서는 이제 쭉 이렇게 헤더들이 벗겨지는 단계들이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챕터 2, 예전 우리가 배웠던 때를 돌이켜보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얘기할 때는 그때 말 그대로 이쪽이 이제 블랙박스였다고. 이게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은 우리는 그냥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었다고.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인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프로세스인 서버 프로세스와의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소켓을 통해서 뭐 어떻게 좀 보내면 일로 쏙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꺼번에 벗겼죠. 그러니까 하나 이제 개념적으로 딱 벗겨 보니까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네트워크 자체는 언릴라이블한 채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릴라이빌리티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해 봤었다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계층을 딱 열어보니, 네트워크 내에는 실제로 라우터라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존재해서 어떤 라우터를 어떤 경로를 따라서 소스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가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얘기한 입장에서 보고 있는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다고. 소스에서 출발해서 중간중간에 라우터들 거치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하는 이런 이제 나름 이제 그럴싸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우터 내부에는 네트워크 계층까지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가는 거 봤었죠? 봤다고.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확한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패킷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패킷을 뽕 쏘면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알기로 예를 들면 저희 서버까지 패킷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패킷을 어디에다 보내야 되죠? 제일 처음에 어디에다 보내야 돼? 지금 여기서 이제 패킷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패킷이 생성되겠죠? 예를 들면 구글 서버로 가는 패킷이 생성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 패킷을 어디에 보내? 아까 네트워크에 보내는데 어디? 누구한테 보내야 돼? 무슨 라우터? 써있잖아. 거기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환경 딱 들어가 보면 딱 명시되어 있잖아. 뭐가 명시되어 있어? 여러분 IP 주소와 서브넷과 뭐가 명시되어 있죠? 그렇지, 게이트웨이 라우터.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패킷은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보내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결국 네트워크에 빵 던져놓은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보내야지 걔가 이제 포워딩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킷은 무조건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딱 전달해줘야지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패킷이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우리가 딱 보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념화된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패킷을 여기다 딱 올리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껍질을 딱 한 계단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링크 레이어에 대한 얘기인데, 자, 네트워크 레이어 얘기할 때까지 이 그림이 맞지만 이제 링크 레이어 얘기할 때 정말 정확한 그림은 뭐냐면 뚜껑을 벗겨보면 이게 사실 개념적인 하나의 선이었고 실제로는 딱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는 내 컴퓨터가 물려 있고 뭐 여기는 이름 뭐죠? 안상열의 컴퓨터가 물려 있고 뭐 여기는 뭐 이름 뭐죠? 어? 방슬 컴퓨터가 물려 있고 여기는 뭐 허재 컴퓨터 물려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실제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전형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다 그냥 패킷 뚝 올리면 쭈르륵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딱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만을 위한 전형선이 딱 거의 게이트웨이 라우터까지 있겠어? 아니라고. 이렇게 뭔가 공유하는 채널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뭐 보내고자 하는 패킷을 딱 올렸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건 개념적이고 실제로는 이 패킷을 올렸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냐면 이 피지컬 레이어를 거치면서 패킷이 결국엔 뭘로 변환되냐면 전자기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시그널로 변환이 된다고. 그럼 시그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파장이죠. 파장은 퍼지기 마련이야. 매체를 따라서 매체를 따라서 퍼진다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그널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는 다 퍼지는 거야. 다 퍼지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이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에요. 미디엄. 당연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거 공기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실어가지고 전달하는 거잖아. 그렇지. 파장으로서.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방슬한테만 방슬한테만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기 들리죠? 허재 들려? 그래, 이거 바로 뭐예요?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브로드캐스트 매체한테 내 목소리를 실었기 때문에 내가 방슬한테만 내가 게이트웨이한테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 들린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내가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한테 들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무언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섞이겠죠? 결국 그거를 콜리전이라고 얘기하고 충돌이라고 얘기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호가 섞이겠죠? 신호가 섞이면 엉망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결국 얘나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일 텐데 게이트웨이 라우터 입장에서 뭐가 들리냐면 쓰레기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전혀 해독할 수 없는 시그널이 들어와서 결국엔 그냥 채널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즉 다음 홉까지 전달할 때 공유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메시지가 딱 내가 원하는 다음 홉까지 전달이 된다는 얘기야. 충돌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링크 레이어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요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혹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링크 레이어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링크 레이어에서 하는 일에 거의 뭐 다예요, 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오늘 요 오전 수업 시간에는 딱 간단하게 5.3,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충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냥 제너럴한 방법들, 지금까지 나온 방법 3가지에 대한 얘기인 5.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부터 보강할 때는 5.4 요거 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그런 그림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여기 링크 레이어의 그림은 딱 한 홉에 대한 얘기예요. 뭐 여기서 소스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딱 한 홉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얘기라고. 딱 한 홉. 그게 요 한 홉이죠. 딱 한 홉. 요거를 어떻게 다음 홉까지 충돌나지 않고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홉이죠. 여기 그냥 링크 여기 딱 개념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게 또 딱 따고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 홉씩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충돌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결국 링크 레이어에 대한 얘기고, 우린 지금 사실 관심 있는 건 요 첫 홉이죠. 우린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결국 링크 레이어에 대한 얘기고, 우린 사용자 관점에서, 엔드 유저 관점에서 첫 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요 첫 홉, 요 링크 레이어 기술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 유선 이더넷 케이블, 그냥 지금은 안 쓰고 있겠지만 케이블인 경우가 있겠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와이파이인 경우에는 이게 뭐 AP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LTE, 3G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면 이제 첫 홉이 베이스 스테이션 그런 애들이 될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뭐 무선이든 유선이든 뭐 와이파이든 뭐 LTE든 뭐 이더넷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개념이야. 뭐냐?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공유하는 매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긴 하지만 좀 안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디테일이 좀 틀려서 챕터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기가 유선인 상황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빨리 끝날 거야. 자, 링크 레이어는 어디에 구현되어 있느냐? 자, 보면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부에 구현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코드야, 코드 말 그대로. 코드로 구현되어 있고, 링크 레이어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거 많이 봤죠? 그냥 데스크탑 딱 그거 열면 꽂죠? 이더넷 카드 꽂고, 뭐 와이파이 카드 꽂고 그런 거 봤지? 그 안에 이제 이게 구워져 있다고요.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보면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내려온 패킷이, IP 패킷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전달이 돼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외부로 나갈 때 링크 레이어 전송도 아닌 프레임에 쏙 들어와, 프레임 내에 데이터 부분에 IP 패킷이 쏙 들어가서 이게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런 방식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핵심인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얘기했듯이 만약에 정말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링크가 말 그대로 이렇게 전형선이었다. 그러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말 그대로 전형선이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가 데이터를 그냥 딱 실으면 그냥 아무 충돌 없이 간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전형선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채널을 가진 링크를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패킷을 보내면 이게 시그널이
다 퍼진다고. 다 퍼져. 다 퍼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다 퍼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다 퍼지기 때문에 요 매체를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엄이란 건 매체란 얘기야. 이 매체의 특성이 브로드캐스트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지. 자, 지금 제가 제 목소리를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사용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뭐예요? 공기죠? 공기 역시 브로드캐스트 매체겠지? 제가 말하는 거 360도로 다 퍼져나가잖아. 퍼져나갈 수 있는 곳으로 다. 그래서 공기, 무선 인터페이스 역시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브로드캐스트 매체고, 유선 케이블 마찬가지야. 모든 가능한 경로로 다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한 명이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2명 이상이 얘기하면 섞여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매체라는 걸 매체에 내가 무언가를 시그널을 실을 때, 매체에 접근을 할 때 잘 접근해야겠죠? 그러니까 매체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좀 조절해서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기술이고, 이거의 앞 글자를 따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을 따서 맥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맥 프로토콜이니 맥 많이 들어봤죠? 아이맥, 애플 이런 거 말고 그거 아니야. 링크레이어에서 얘기하는 맥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맥 어드레스, 맥 주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맥이라는 게 다 이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어떻게 하면 요 미디엄 매체 액세스에 대한 컨트롤을 잘해서 충돌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링크레이어에서 맥 하면 뭔가 충돌에 대한 해결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많은 것들이 다 이제 맥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사실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그다음에 LTE 이런 거 다 뭐냐면 결국에는 다 맥 프로토콜이야. 와이파이 맥 프로토콜인 거예요. 맥 프로토콜이에요. 결국에는 보세요. 지금 노트북 켜놓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같은 와이파이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야? 같은 매체를 공유하는 상황인데 동시에 2명 이상 얘기하면 충돌 난다고. 그래서 와이파이라는 프로토콜이 동시에 2명 이상 얘기하지 않게 잘 지금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AP랑 통신이 가능한 거라고. 결국에는 와이파이란 것은 맥 프로토콜이야.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맥 프로토콜인데, 이 챕터에서는 무선 와이파이 얘기 안 할 거고 유선 이선넷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무선이든 유선이든 어쨌든 개념은 같다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이 시간에 그 3가지 종류의 맥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맥 프로토콜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요 링크의 채널 밴드위스가 R 비트 퍼 세컨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이상적인 맥 프로토콜은 바로 이렇게 1, 2, 3, 4를 만족하는 애래요. 자, 무슨 얘기냐고 보면, 첫 번째, 딱 한 노드가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는 그 노드는 온전히 R 밴드위스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한 노드가 아니라 예를 들면 M개의 노드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롱텀으로 봤을 때 걔네들은 결국에는 m분의 r씩 결국 m 등분해서 각각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랬으면 좋겠죠? 이게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이런 게 가능하되 어떤 중앙 컨트롤러나 뭐 센트럴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분산 처리됐으면 좋겠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단순했으면 좋겠다. 프로토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상적인 이제 맥 프로토콜이고, 이런 이상적인 맥 프로토콜을 조금이나마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저도 몇 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개는 충분히 몇백 개가 넘는 맥 프로토콜이 제한이 됐어요. 근데 걔네들을 그냥 크게 세 개 정도의 캐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채널 파티셔닝 방식, 두 번째는 랜덤 액세스 방식, 세 번째는 뭐 테이킹 턴즈 방식인데, 이런 어떤 방식이 이 방식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이제 흐름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 각각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마칠 텐데, 지난 학기에 데이터 통신 수강한 학생, 데이터 통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아마 이제 점점 하위 레이어로 내려가니까 데이터 통신과 이제 교집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채널 파티셔닝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TDMA. 무슨 얘기냐면, 자,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어차피 이제 다 멀티플 액세스는 공용이고, 타임 디비전을 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각 사람별로 각자 자기 자신이 전송할 수 있는 타임 슬롯을 어사인을 해서 그 사람의 타임 슬롯이 돌아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유저 1번은 딱 첫 번째 슬롯에서만 전송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왔을 때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충돌이 안 나겠죠? 결국 공유한 자원을 시간적으로 배분해 놓으면 충돌이 안 난다고. 근데 그 대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딱 봐도 문제가 보이죠? 얘기 안 할게. 그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가 빠져 있잖아. 이 자원이 낭비돼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꽉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돼서 촘촘히 이제 이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유저 한 명만 있다. 유저 1만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낭비되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채널 파티셔닝의 장단점인 거야. 마찬가지로 채널 파티셔닝의 또 다른 이제 프로토콜이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라는 건데, 그냥 TDMA랑 똑같아요. 도메인만 프리퀀시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과 레벨에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주파수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주파수를 보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TDMA와 마찬가지로 같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용 효율 측면에서 뭐 이해 안 될 거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보내고 싶을 때 그냥 보내자, 이런 방식이 이제 얘기할 랜덤 액세스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랜덤 액세스인 이유는 말 그대로 TDMA, 좀 전에 얘기했던 TDMA, FDMA는 내가 채널 미디엄을 액세스하는데 내가 아무 때나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이 되는데, 랜덤 액세스 방식은 내가 그냥 보내고자 할 데이터가 있을 때 나는 데이터를 보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충돌이 나겠죠? 예를 들어 두 개 동시에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럼 보내면 충돌 나잖아. 결국 랜덤 액세스 방식에서는 중요한 게 충돌을 어떻게 탐지할 것이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랜덤 액세스 맥 프로토콜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제 유명한 것들이 여기 이제 적힌 것들이에요.
여기 알로하라는 프로토콜은 이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 방식 중에서 가장 최초에 나온 프로토콜인데 그냥 여담으로 이게 알로하가 굳이 여기 적힌 이유는 이게 1970년대에 최초로 이제 랜덤 액세스 방식으로 제한됐기 때문인데 이름 봐서는 딱 느낌이 어때? 어디에서 누가 했을 것 같아요?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 하와이 대학에서 왜 이 알로하라는 이 맥 프로토콜을 개발했냐면 하와이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하와이가 섬이잖아. 근데 거기가 섬들로 이루어진 사실 곳이죠. 하와이 섬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하와이 섬이 여러 개 있는데 하와이라는 곳이 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걔네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해야 되는데 그 섬끼리 그 당시에는 유선으로 연결하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무선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이거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죠. 얘네들끼리 서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런 알로하라는 프로토콜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알로하라는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서 이제 이게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써있긴 한데 좀 고쳐야 될 점이 단점이 많아서 이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온 게 CSMA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시간 우리가 얘기할 거는 CSMA라는 요 프로토콜인데 요 CSMA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CSMA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이름을 보세요. CSMA가 뭐의 이제 약자냐면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멀티플 액세스에 어차피 이제 계속 멀티플 액세스 하는 건 동일한데 캐리어를 센싱 한다는 얘기야. 캐리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공항에서 끌고 가는 그 캐리어죠. 짐 싣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짐을 싣고 가는 그 매체 요거를 우리가 센스를 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CSMA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의 핵심은 뭐냐면 listen before transmit. 결국 말하기 전에 듣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랜 케이블 상황에서를 우리가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지만 필요 없어. 이거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죠.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상황이면 그냥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공기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되게 5명이 이제 저기 앞에 호프집 가가지고 딱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결국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을 사용해서 자기 목소리를 실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되려면 한 번에 한 사람씩 얘기해야 되죠. 둘이 동시에 얘기하면 안 되지. 오디오 겹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맥 프로토콜이 있는 거라고. 그렇겠지. 이거 지금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인데 그런 거 아니야? 대화할 때 이렇게 5이 대화하는데 한 번에 한 명씩만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자기 에피소드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바로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도 그냥 머릿속에 딱 재밌는 에피소드,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랐어. 그럼 내가 바로 입으로 나오나? 그러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아주 재밌는 얘기가 떠올랐더라도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먼저 리슨을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돼?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할 얘기가 떠올랐는데 딱 귀결을 봤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럼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얘기가 끝날 때까지 멈추고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얘기한다. 그게 바로 CSM의 핵심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충돌 안 나겠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얘기하다 보면 충돌 나 안 나? 나죠? 어떨 때 나? 근데 이런 방식을 따른다고 칩시다. Listen before transmit.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진짜 실제로 누군가 얘기하기 있으면 우리 그냥 아무리 지루해도 그래 빨리 끝내라 네 얘기 기다릴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끝나고 조용해졌을 때 내 에피소드 치고 들어가죠. 토크쇼 생각해봐. 그런데 딱 조용해졌을 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 생각나가지고 딱 동시에 치고 나면 어떻게 돼? 오디오 겹치죠? 그럼 어떻게 돼? 싸움 나지? 바로 그게 CSMA 사용했을 때 충돌이 나는 경우라고. 이해돼요? 아무리 listen before transmit을 하더라도 누군가 얘기가 끝나서 조용해졌을 때 내 이야기 시작할 때 동시에 치고 들어오면 결국엔 충돌이 발생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CSMA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노드 4개가 같은 채널에 물려 있어. 얘네들은 CSMA에 따라서 전송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딱 이게 타임라인이고 딱 요 시간에서 요 두 번째 노드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보내고자 하는 프레임이 있었다고 쳐봐요. 프레임. 이제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할게. 링크 레이어니까 프레임. 즉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프레임. 그럼 딱 요 순간에 얘가 이제 캐리어 센스 해봤더니 조용하죠? 그럼 전송해야 되지? 전송 시작한다고. 근데 얘기했듯이 이 프레임이란 것은 결국에는 링크로 타고 나갈 때 시그널로 해서 이게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렇게 시그널이 퍼져나간다고.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얘한테 어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쳐봐요. 딱 요 상황에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요 상황에서 이게 타임인데 딱 요 T1이라는 시간에서 요 시간에서 얘도 뭔가 이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었어. 그럼 얘 캐리어 센스 하겠죠? 들어보겠지? 그럼 얘는 어때? 딱 들어봤어요. 조용하죠? 아직 이 시그널이 여기까지 도착 안 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전송 가능하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결국 이게 두 개의 이게 노란색 프레임, 얘가 전송하는 노란색 프레임과 얘가 전송하는 빨간색 프레임이 서로 충돌이 나면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엉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프레임을 온전히 에러 없이 받지 않고서는 이게 그냥 프레임이 다 날아가는 거야. 빨간색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간 동안 이 채널이 완전히 낭비되는 거죠. 하나도 프레임이 살아남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동시라고 표현하는데 괜찮아. 실제 동시야? 정말 동시일 수가 있을까? 그 아날로그한 시간으로 따져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딱 눌렀어도 뭔가 누군가는 한 사람 빨랐을 거라고. 그렇잖아. 정말 아날로그로 막 0.00 몇 초로 들어가면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더 빨랐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동시는 아니지만 충돌이 났어. 충돌이 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핵심은 뭐예요? 충돌이 난 이유는? 예를 들면 얘가 딱 전송했을 때 이게 이 시그널이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이게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죠. 이게 빛의 속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잖아. 만약에 이게 그냥 이게 딱 쏘자마자 바로 이렇게 딱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캐리어 센서 했을 때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돌이 발생한 거라고. 이해돼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결국 이 상황에서 충돌을 없애려면 결국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를 제로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겠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를 아예 제로로 만들면 충돌이 없을 거라고. 근데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제로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하면 프로페셔널 딜레이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론이 뭐냐면 이건 프로페셔널 딜레이는 빛의 속도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나기 마련이다라는 게 결론이야. 충돌은 나기 마련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listen before transmit을 하더라도 충돌은 나기 마련인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CSMA 쓴다, 충돌 발생해.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 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비유를 들자면 지금 충돌 났죠. 근데 그냥 프레임 전송 다 그냥 해버린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딱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순간 서로 이야기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근데 충돌이 났어. 충돌이 나는데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근데 실생에서 우리 그러나? 아니지. 얘가 허재랑 저 이름 뭐야? 김동희 그래. 옛날에 그래. 김동희랑 허재랑 이렇게 동시에 재밌는 에피소드 있다고 딱 이야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이제 딱 시작한 거야. 그럼 서로 간에 충돌 감지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서로 간의 에피소드를 그냥 끝까지 다 얘기했어. 충돌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충돌 딱 감지하죠? 그럼 어떻게 해? 한 번이 멈춰? 둘 다 멈추지 않나? 자, 현실 세계 어떻게 하냐면 이렇다고. 딱 조용해지면 할 얘기 있는데 예를 들어 둘이 딱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둘 다 딱 멈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누가 무례하게 그냥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거기에 멈추냐? 생각해보면 왜 바로 멈추냐면 어차피 충돌 나가지고 다 이게 노이즈가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매체 낭비할 거야? 아니지. 충돌 났으면 바로 멈춰서 뭔가 더 효과적인 새로운 트랜스미션을 시작하는 게 낫겠지. 바로 딱 멈추고 둘 중에 하나 딱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그게 바로 CSMA를 개선한 CSMA-CD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CSMA, 즉 Listen Before Transmit은 동일한데 충돌이 났을 때 충돌을 감지하고 바로 전송을 멈추는 게 바로 CSMA-CD예요. 자, 보세요. 전송하죠. 전송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 또 시작했어. 그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내 시그널이랑 합쳐져가지고 내가 충돌 감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바로 충돌 감지한 즉시 멈춘다. 이게 CSMA-CD라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충돌 감지한 후에 충돌 감지한 후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프레임 다 전송했는데 이제는 딱 바로 멈추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제 충돌 감지해서 멈췄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이제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김동희랑 허재랑 둘이 동시에 이야기를 딱 시작했어. 그래서 아이고 멈췄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 룰이 없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야기를 빨리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 아주 아까운 이 매체를 잘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충돌을 났을 때 딱 멈추고 둘 중에 하나는 재빨리 딱 또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이며 누가 기다릴 것이며 그거는 어떤 중재자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애매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토크쇼에 MC가 있으면 편하죠. 아유 누구씨 얘기하세요. 허재씨 얘기하세요.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 근데 우리 이 CSMA CD 요거는 MC의 역할에 사회자가 있어 없어? 진행자 없지.
아무도 없이 그냥 분산 각자 독립적으로 디스피트 돼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게 애매해. 내가 먼저 그냥 치고 들어가자니 또 충돌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을 CSM의 CD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행동하라고 이제 명시해 놨냐면 바로 5번이에요. 5번. 자, 이게 CSMA CD 알고리즘 그냥 이렇게 쭉 개념적으로 적어 놓은 건데 1, 2, 3, 4는 방금 얘기했던 거 다 그대로야. 그냥 listen before transmit 하고 뭐 충돌했을 경우에 바로 멈춘다가 4까지고 5가 바로 충돌을 감지했을 때 멈춘 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인데 우선은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이렇게 바이너리 백업.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용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서 딱 들어보니까 조용해.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충돌이 났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선 물러서야 돼. 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 얼마만큼 물러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려야 돼요. 물러선다는 얘기는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건데 이렇게 많이 물러섰으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정의해놨냐면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여기 있는 게 그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숫자가 예를 들면 그 시간 단위라고 보면 돼. 뭐 1ms, 2ms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연속적으로 n번의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요 숫자들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 시간만큼 기다린다는 게 바로 요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업의 핵심이에요. 뭔 얘기냐? 그러면 허재가 이제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딱 전송하고 나서 보니까 충돌이 났어. 충돌 탐지했어. 그러면 충돌이 몇 번 난 거예요? 한 번 난 거지. 한 번 난 거죠. 그러면 허재는 여기 충돌이 한 번 났으니까 이거에 따르면 요 두 숫자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그 시간만큼 기다린 다음에 전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 처음 충돌이 발생했으면 기다린 시간이 길겠어, 적겠어? 적지. 근데 예를 들면 이만큼 기다린 다음에 또 전송을 했는데 또 충돌 났어. 그럼 두 번째 충돌이죠. 그러면은 선택한 숫자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야. 2, 3까지 되겠지. 2 중에 하나 고르고 랜덤하게.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연속적으로 충돌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이 랜덤 시간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업의 핵심인데 결국 충돌이 계속 남에 따라서 나는 더 오래 기다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왜 충돌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얼마 안 기다려도 되는데 왜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 오래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이거 데이터 통신 때 안 했어 이런 거? 자 봅시다. 허재가 프레임을 보냈는데 허재가 충돌을 감지했어. 그러면 허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허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나 말고도 프레임을 전송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건 확실한지. 근데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허즈가 확실한 건 뭐냐면 나 말고 누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 나 말고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면 내가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작은 범위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결국 그러니까 각자 다른 숫자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인데 여기 숫자 한 4개 중에서 하나씩 고르게 하면 결국에는 또 충돌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 다른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낙관적으로 사람이 몇 명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보고 가정하고 그냥 숫자 범위 몇 개에서 골라보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데서 충돌 났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각보다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많구나.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결국에는 각자 다른 숫자를 골라야지 그 다음에 충돌이 안 날 테니까. 이거는 기다리는 시간이잖아. 이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할 건데 서로 다른 숫자를 골라야지 누군가 먼저 빨리 딱 얘기를 시작할 테니까. 네. 이해되죠? 이해되죠? 네. 근데 보세요. 이 결국에는 이 충돌이 났을 때 백업 한다. 백업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두 번 충돌이 나가지고 0, 1, 2, 3 중에서 랜덤하게 골라 3번을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결국엔 3만큼의 시간을 백업해서 있다가 2, 1, 그 다음에 딱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이 백오프는 결국엔 뭐냐면 딜레이야, 딜레이. 딜레이죠? 그래요? 결국에는 내가 이 프레임을 보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충돌이 나서 이만큼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전송한다는 얘기니까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야? 딜레이가 커지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백오프라는 시간은 딜레이와 결국에는 동일한 의미인데 봅시다. 이 백오프라는 건 결국 딜레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데 이 백오프 시간은 언제 커져요? 충돌이 많이 날 때. 그때가 언제야? 사람들이 많을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체감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을 때 느려지지. 이 백오프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지연되는 거라고. 결국에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여러분들 체감상으로 네트워크가 느리고 지연된 이유는 결국엔 네트워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익스포넨셜 백업 저거라고. 이해돼요? 충돌이 나서 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지금 보세요. 여기 와이파이로 인터넷 하고 있는 랩탑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같은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와이파이. 에리카죠 와이파이. 한순간에 한 명밖에 이해 못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가 쫙 늘어나가지고 느려지고 미어 터진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의 장점이나 단점인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냥 치고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사람이 많이 몰리면 몰림에 따라서 백업 시간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지연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랜덤 액세스 모델의 특징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CSMA CD예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서 얘기한 채널 파티셔닝 그리고 방금 얘기한 랜덤 액세스 모델 그 두 개의 장단점은 확연하죠. 채널 파티셔닝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유리해. 왜냐면 걔들이 각각 이제 채널을 딱 분배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사용자가 적으면 뭔가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랜덤 액세스 모델은 사용자가 적으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사용자가 많으면 이제 막 충돌 나기 시작해서 이게 엉망이 되면서 백업 막 길어지고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요거의 이제 장단점이 확연한데 요거를 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잘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중간자적인 위치를 취한 어프로치가 바로 테이킹 턴즈라는 건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어쨌든 개념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진행자 같은 이제 마스터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얘가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뭐 보낼 데이터 있냐? 나 있다. 그럼 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제 좋겠지. 그런데 이제 이거 문제는 딱 봐도 알겠지만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얘가 이제 작동이 멈추면 다 같이 망한다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쓰이지 않아요. 또 다른 얘가 여기 토큰 패싱 요 방식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센트럴 서버 이런 건 필요 없지만 토큰이라는 아주 스페셜한 스페셜한 컨트롤 뭐 메시지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호스트만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념이야. 자, 이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전송할 게 없죠? 그럼 토큰 넘겨. 얘 전송할 거 없으니까 토큰 넘겨. 얘 전송할 데이터 있으니까 토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전달. 뭐 이렇게 쭉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뭐야? 딱 봐도 누가 토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에 의존해서 뭔가 싱크를 맞추는 개념은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이제 뭐 위너라는 그런 개념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랜덤 액세스 방식이 이더넷 특히 이제 패킷 스위칭에 잘 맞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 방식에 특히 요 CSMA CD를 이더넷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은 방금 얘기했던 CSMA CD와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 뭔가 무선 채널의 특성이 있어서 똑같진 않고 CSMA CA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음 챕터 6장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부터는 여기 이더넷, 뭐 랜, 그 다음에 뭐 맥 어드레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질문 있나요? 네, 수고했습니다.